거울이나 좀 봐라. 너 같은 살덩이랑 사는 게 내 인생의 오점이다. 남편의 잔인한 말에 80kg이 된 수연은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1년 후 동창회에 나타난 한 여성을 보고 전 남편과 새 아내는 경악했습니다. 30kg을 뺀 채 경호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한 그녀. 안녕하세요, 진호 씨. 오랜만이네요. 차가운 미소와 함께 건네진 인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롯데호텔 연회장 앞, 전 남편 박진호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새 아내 민채린과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채린이 수연의 결혼 반지를 끼고 나타나 동창들에게 과시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진호야. 오랜만이다. 동창 하나가 반갑게 다가와 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민아. 그동안 잘 지냈지? 진호가 얼굴에 가면을 쓴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채린을 힐끗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디 있어? 못 본 지 꽤 됐는데. 진호가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여자 정신줄 났어. 살만 뒤룩뒤룩 찌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애들까지 팽개치고 어디론가 도망갔다니까. 지금은 아마 어디 길거리 깡통이나 차고 있을걸. 채린이 진호의 팔을 꽉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오빠도 참. 동창들 앞에서 그런 냄새 나는 여자 얘기를 왜 해요? 오늘은 우리처럼 예쁘고 멋진 사람들만 모이는 날이잖아요. 동창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진호가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지옥이었다. 수연이가 살찌고 게을러지니까 성격까지 괴물처럼 변하더라고. 밤마다 술 처먹고 난동 부리질 않나. 애들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통에 내가 아주 피가 말랐어. 피가. 채린이 수연이 평소 차던 시계를 손목에 찬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여자가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지저분하게 사는데 어떤 남자가 정이 안 떨어지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뭐. 동창들이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양주잔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자, 우중충한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나는 이 예쁜 채린이 만나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자, 다들 건배.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 칠흑 같은 대형 세단 세 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연회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이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아한 하이힐을 신은 발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련된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이 경호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1년 전 90kg에 육박하던 거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되찾은 55kg의 슬림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진호가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채린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장내가 수연의 품격 있는 아우라에 압도되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당황한 진호의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연회장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박진호 씨. 입을 그렇게 벌리고 있으면 팔이 들어가겠어요. 오랜만이네요. 진호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이수연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수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어디 가서 죽기라도 했을 줄 알았나 봐. 나 많이 변했죠? 놀라서 심장이라도 떨어질까봐 걱정되네. 1년 전, 과거의 수연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얼룩진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거실에서 떠들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땀을 흘리며 저녁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5살 막내 지우가 치마를 잡아당기며 칭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무릎을 굽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강아지 배고파서 어떡해. 엄마가 맛있는 고기 반찬 금방 해줄게. 조금만 참자, 응?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밖이 많이 춥죠? 얼른 씻고 나와요.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어요. 진호가 수연의 배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밥이 넘어가냐? 그놈의 뱃살 좀 봐라. 집안에 웬 곰 한 마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아서 퇴근할 맛이 안 난다, 내가. 아주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정이 뚝 떨어져. 진호가 발로 수연의 뱃살을 차듯 밀었습니다. 수연이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여보, 왜 그래요?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애들 셋 키우느라 살 뺄 시간이 어디 있다고. 시끄러워. 살 빼는 것도 노력이야. 너는 그냥 게으른 거야. 밥 처먹을 시간은 있고 운동할 시간은 없냐? 너랑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5점이다. 5점. 그때 시어머니 박점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점례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틀린 말 하나 없다. 며느리라는 게 저렇게 퍼져가지고 굴러다니니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돌지. 너는 미안한 마음도 없냐? 저 살덩어리들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숨이 턱턱 막힌다. 점례가 수연에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짐승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채소만 먹어. 알았어?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 셋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점례가 수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례가 몰래 수연의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치채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지갑은 왜? 뭐 하긴 뭐해. 아들 기 죽어서 다니는데 용돈 좀 챙겨주려는 거지. 며느리라는 게 남편 주머니 챙길 줄도 모르고 이까지 푼돈 쥐고 있으면 뭐해. 점례가 수연의 비상금을 모두 꺼내 가져갔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안 돼요. 지우 학원비랑 애들 다음 달 우유값이라고요. 제발 돌려주세요. 학원은 무슨, 그 엄마의 그 자식인데 배워서 뭐 하겠냐? 그냥 집에서 놀려. 이 돈은 우리 아들기 살리는 데 쓸 거니까 꿈도 꾸지 마라. 비가 오던 어느 날 수연은 아이들의 간식을 사러
동네 마트에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근처 카페 창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그곳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호가 날씬하고 예쁜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 채린이었습니다. 진호가 채린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수연의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수연이 우산도 놓친 채 카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진호,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이 진호의 테이블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어디라고 오긴. 내 남편이 웬 젊은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마누라가 눈 뒤집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호 뒤로 숨었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이 아줌마 누구예요? 왜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진호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며 수연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닥쳐. 창피하게 어디서 행패야?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알아? 채린이는 너랑 달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당장 안 꺼져? 뭐? 하늘과 땅 차이? 바람 피우는 게 잘한 거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진호가 수연을 바닥에 밀쳤습니다. 수연이 넘어지며 무릎이 바닥에 찢혔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채린의 손을 잡고 유유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호와 점례가 거실에 앉아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수연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서명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수연이 서류를 주워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미쳤어? 내가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하긴. 그 살덩어리 보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점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양심이 있으면 내 발로 나가야지. 서명 안 하면 너 보는 앞에서 애들 고아원 보내버릴 줄 알아. 내 아들 앞길 막는 꼴 절대 못 본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아원 얘기를 하세요? 내 새끼들 절대 못 보내요. 그럼 어서 사인해. 사인하면 애들은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수연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연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자 진호와 점례는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수연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수연이 맨발로 대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경찰을 불러 수연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수연이 경찰차에 실려가며 절규했습니다. 내 새끼들 돌려내. 이 나쁜 인간들아, 천벌을 받을 거야. 수연은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연이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번 돈으로 반드시 내 새끼들 되찾고 당신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날부터 수연은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뚱뚱하고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줌마 양심이 있어야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우리 가게 문 좁아서 못 들어와요. 그냥 가서 잠이나 자쇼.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절망 끝에 시장통 구석에 옥순내 국밥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가장 싼 메뉴를 시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식당 사장 강옥순이 다가와 뜨거운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세상 다 무너졌어?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깔 데도 없고 아이들도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옥순이 거친 손으로 수연의 어깨를 퍽퍽 두드렸습니다. 죽긴 왜 죽어? 죽을 힘이 있으면 그놈들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거든. 당장 고무장갑 껴. 내 밑에서 설거지부터 바득바득하면서 힘 키우라고, 알았어? 수연이 옥순의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배달, 청소까지 모든 일을 군소리 없이 도맡았습니다. 옥순이 수연에게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수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여기 고춧가루 그대로 붙어 있잖아. 손에 기름기 하나 못 닦으면서 무슨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해, 당장. 수연이 찬물에 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비치는데도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일이 끝나면 시장통을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며 달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독하다, 독해.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시장통을 헉헉대며 뛰어다니는 거 보면 가끔 무섭다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옥순이 수연에게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내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써. 어떤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재료값이 어디가 싼지, 머릿속에 든 거 믿지 말고 여기다 다 적어두란 말이야. 알았어? 수연이 노트를 보물처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뭐야? 여기선 사장님이라고 불러. 쯧쯧, 정신머리하고는. 옥순이 빽소리를 질렀지만 수연의 갈라진 손등을 바라보는 눈가에는 짠한 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진호와 체리는 수연이 피땀 흘려 가꾼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소파에 다리를 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 수연의 새 아이는 햇빛도 안 드는 좁은 창고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 겁에 질린 동생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혜가 배가 고파 기운 없이 울먹였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서 배가 아파. 민준이 마른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지혜야, 조금만 참아. 아줌마 화가 풀리시면 밥 주실 거야. 울면 배 더 고파져, 응? 막내 지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그때 체린이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구석으로 옹기종기 움츠러들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죽었다니까 왜 자꾸 찾아? 이제 내가 너희 엄마니까 내 말 잘 들어. 자꾸 울면 지하실에 가둬버릴 줄 알아, 알았어? 민준이 체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제발이요.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해요. 찬밥이라도 좋으니까 밥 한 덩이만 주세요. 제가 청소 다 할게요, 제발이요. 체린이 비웃으며 민준의 손을 털어냈습니다. 오빠, 어제 너희 식빵 한 조각씩 먹었잖아.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밥통에 쌀 아까워 죽겠네, 정말.
그거 3일 전이었어요. 채린이 민준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배고프면 저기 수돗물이나 배 터지게 마셔.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저녁도 없어. 채린이 나가고 문을 잠가버리자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동생들에게 수돗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배를 채우려 물을 들이켰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학교 앞 전봇대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초조해하다 옆에 지나가는 학부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민준이 오늘 학교 왔나요? 5학년 2반 김민준이요. 민준이요? 에구, 민준이 요즘 학교 안 나온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집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시던데.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들,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박진호 이 인간이 정말. 집 근처에 도착한 수연이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야윈 아이들이 창고 방 창문 너머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연이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내 강아지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손톱이 다 깨져 피가 흘러도 수연은 벽을 긁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점례가 수연이 일하는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점례가 식당 앞에서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수연, 너 여기 있었냐?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 너 같은 재수없는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며 구경했습니다. 점례가 수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미련한 돼지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망치고 집 나간 주제에 어디서 낯짝을 들고 장사를 해? 당장 여기서 꺼져. 수연이 옥순이 가르쳐준 대로 깊은 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일터예요. 손님들 계시니까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제발 가주세요. 뭐? 가라고? 네가 나한테 명령질이야? 이 가게 오늘 다 때려 부숴야 정신 차리겠냐? 점례가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와 테이블 위의 그릇들을 바닥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옥순이 주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나와 점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릇을 깨? 당신 장사 방해로 경찰 맛 좀 보고 싶어? 당장 안 나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난리야. 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였는데 성격이 괴팍해서 쫓겨난 년이라고. 점례가 옥순에게 손을 치켜 올리는 순간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줌마 작작 좀 해요. 수연 씨가 얼마나 착실한데 그래. 자꾸 이러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점례가 머릿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저녀는 정신이 나간 년이라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고 울지나 마쇼. 수연은 분노를 사기며 점례의 행동을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옥순이 저녁에 수연을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안을 풀려면 몸부터 만들어야 해. 미모도 다 자본이고 무기야. 내가 아는 아주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같이 가자. 옥순이 수연을 이끌고 시장 골목 안쪽 아는 사람만 간다는 작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사장 영자가 수연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옥순 언니,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야? 살덩어리에 파묻혀서 이목구비가 실종됐네. 그러니까 네가 좀 살려보라고. 이 아이 원래 참 고운 아이야. 영자가 수연의 턱을 잡고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골격은 귀티가 나네. 살 속에 보석이 숨어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소금은 오늘부터 입에도 대지 마. 물은 하루에 코끼리만큼 마시고 운동은 새벽 3시부터 시장 10바퀴씩 돌아. 할 수 있겠어? 수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날부터 수연의 눈물겨운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시장통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간 안 된 맹물 같은 음식만 먹으면서도 아이들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6개월이 지나자 수연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둥글 넙대대하던 얼굴이 갸름해지고 살에 묻혔던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거렸습니다. 영자가 수연에게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때? 이제야 좀 사람 같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웬만한 장사꾼보다 독해. 수연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간대없고 기품 있는 미인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한편 진호는 체린의 꼬드김에 넘어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결국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호가 어두운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에는 이자가 좀 센 거 아시죠? 담보도 확실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떼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좀 빼주쇼. 진호는 제 발로 고리대금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비어갔고 빚쟁이들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수연은 옥순의 식당 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해 매출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 소문이 시장의 큰손, 한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연 씨 되십니까? 한 회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십니다. 수연이 옥순을 바라보자 옥순이 수연의 어깨를 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가봐. 하늘이 준 기회니까 꽉 잡으라고. 한 회장은 수연을 앞에 앉히고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지금 부도 직전인 반찬 공장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은 다 떠나고 먼지만 가득한데 당신이 맡아서 살려볼 수 있겠나? 수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연은 그날부터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떠나려는 직원들을 일일이 붙잡고 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아 판로를 뚫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갈하고 맛깔나는 수연 반찬이 주부들 사이에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수연이 거울을 보며 30kg 감량한 자신의 모습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박진호, 박점래. 당신들이 내 아이들 눈에서 흘리게 한 눈물, 이제 피눈물로 돌려줄게. 수연은 한 회장에게 받은 성공 보수금으로 은밀하게 진호의 회사 빚을 사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의 외도 증거, 체린의 학대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패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준비해 주세요. 점례는 그런 수연의 소문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그 미련 곰탱이가 돈을 벌긴 뭘 벌어? 시장 바닥에서 몸이나 팔고 다니겠지. 두고 봐라. 조만간 망해서 나한테 빌려올 테니까. 드디어 동창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옥순이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연아, 가서 내 자식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와라. 뒤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네, 사장님. 꼭 그렇게 할게요. 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에 눈부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뚱보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당당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여사장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호, 민채린. 이제 당신들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수연의 반찬 브랜드 매출이 전국적으로 폭발하자 위기를 느낀 진호가 밤늦게 채린과 만났습니다. 진호가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야, 민채린. 저 여편네 때문에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미련 곰탱이가 대체 어디서 저런 돈줄을 물어온 거야? 채린이 손톱을 깎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참 한가하네요. 지금 남의 돈줄 걱정할 때예요? 우리 공장이고 뭐고 다 압류당하게 생겼는데 대책을 세우라고요, 대책을. 오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공장 내가 싹 다 갈아엎어 버릴 거야. 지가 아무리 잘나봤자 반찬 따위나 만드는 계집애가 뭘 하겠어? 진호가 전화를 걸어 어둠 속의 수상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중에 괴한들이 수연의 공장에 침입했습니다. 기계를 부수고 정성껏 준비한 원료를 바닥에 쏟아부어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밤사이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기계를 다 때려 부수고 고춧가루며 기름이며 다 바닥에 쏟아놨어요. 수연이 차분하게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공장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사각지대 CCTV까지 싹 다 긁어 모으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오후 수연의 과거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성형 괴물 기업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야, 역시 돈 벌면 얼굴부터 뜯어 고치는구나. 저 뚱뚱한 게 진짜 모습이지?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반찬에 성형약이라도 넣은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피식 웃었습니다. 한 회장이 걱정스러워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 씨, 기사 봤어요.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괜찮아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저 이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잘 됐어요. 덕분에 우리 반찬 이름 한 번 더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써먹으면 되죠, 뭐. 허허,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군. 수연 씨 정말 배포가 대단해. 백화점에서 입점 취소 통보가 오고 난리가 났지만 수연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체리는 수연의 아이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심은 가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새 가방을 받으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모, 갑자기 가방은 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가방이 너무 낡아서 이 엄마. 아니, 이모가 큰맘 먹고 하나 산 거지. 이거 학교 갈 때 꼭 메고 다녀야 한다? 알았지? 채린이 입꼬리를 비틀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에게 정예 법무팀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가 수연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공장 때려 부순 놈들 잡았습니다. 박진호한테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언론에 흘리지 말고 고이 모셔두세요. 동창의 날 그 인간들 목줄을 한꺼번에 채워야 하니까요. 진호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급기야 문중 어른들의 선상까지 몰래 팔아치우려 시도했습니다. 진호가 부동산 중개사와 만나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땅 문중 땅이긴 해도 내가 다 알아서 서류 만들어 왔으니까 걱정 마죠. 이거 빨리 5억에 넘겨줄 사람 찾아봐요.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수연은 이미 한 회장의 투자법인을 통해 그 땅을 조용히 매입한 뒤였습니다. 수연이 부동산 등기소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박진호가 도장 위조한 부분 확실하죠? 사문서 위조의 횡령까지. 제 무덤을 파는구나, 정말. 그때 시어머니 점례가 수연의 사무실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돈줄 다 막아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속이 시원하냐? 당장 내 아들 돈 내놔. 이 도둑년아. 점례가 사무실에 화분이며 명패를 집어던졌습니다. 수연이 미리 대기시킨 건장한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지 노인네 떼쓰는 곳 아니에요. 곱게 제 발로 나가실래요? 아니면 실려 나가실래요?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이 돈밖에 모르는 돼지 같은 년아. 경호원들이 점례의 팔을 붙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방송국 인터뷰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 모습과 지금이 너무 다르셔서 성형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형요? 그거 돈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숨 걸고 30kg 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통을 뛰고 맹물만 마시며 버텼어요. 내 새끼들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는데 그걸 성형이라고 하시면 섭섭하죠. 이 방송이 나가자 많은 어머니들이 수연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매출은 전보다 5배 이상 폭등했고 수연은 진호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거대 자본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연이 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조심하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호와 체리는 수연의 아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호가 어둠 속에서 건달들에게 돈다발을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애들만 조용히 데려와. 겁만 좀 주고 다치게는 하지 말고. 그 여편네 항복 받아낼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돼. 하지만 옥순 할머니가 시장 인맥을 통해 이 정보를 번개처럼 입수했습니다. 옥순이 수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다. 그 인간들이 사람 시켜서 애들을 노리고 있어. 지금 당장 학원 앞으로 가봐.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박진호,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수연은 경찰과 공조에 즉시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원 앞에 경호원들을 미리 쫙 깔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차를 타려는 순간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얘들아. 아빠가 너희 보고 싶다고 데려오래. 삼촌들이랑 같이 가자. 첫째 민준이 동생들을 뒤로 숨기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빠 아니거든요. 우리 아빠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 안 시켜요. 저리 가세요.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수연의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범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범인들을 줄줄이 엮어갔습니다. 수연은 지체 없이
임시 양육권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진호의 학대 전력과 납치 사주를 근거로 수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연이 드디어 새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예뻐진 엄마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꿈 아니죠? 수연이 엉엉 울며 아이들을 가슴이 터지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응,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우리 강아지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배고팠어. 이제 다시는 엄마 곁에서 안 떨어질 거야. 아이들이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배고팠어요. 그 이모가 밥도 안 주고 물만 마시라고 그랬어요. 수연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뭐냐? 박진호, 민채린. 너희들이 내 새끼 눈에서 흘리게 한 눈물, 내가 피눈물로 돌려줄게. 두고 봐라. 그날 밤 수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결의를 다졌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내까렸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어. 진호는 납치 실패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창회를 자신의 마지막 도박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채린을 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저 여편네 과거를 싹 다 까발릴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야. 수연은 동창회 당일 아침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화이팅!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수연이 아이들을 향해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 강아지들. 엄마가 나쁜 사람들 싹 다 혼내주고 올게. 수연은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쳤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수연의 손길이 단호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다. 박진호, 네가 판 무덤에 네가 들어갈 차례야. 수연이 동창회장으로 향하는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1년 전 비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차창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수연 수고했다. 이제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낼 시간이야. 동창회 연회장 안 수연이 수군거리는 동창들 사이를 우아하고 도도하게 가로질러 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됐습니다. 수연은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진호와 채린의 메인 테이블 정중앙에 아주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진호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억지 비아냥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수연,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어디 이름도 모르는 전당포에서 빌린 짝퉁 보석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누구 아파서 허세를 부리는 거야? 수연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허세? 박진호 씨 사람 보는 눈은 예나 지금이나 형편없네요. 이거 빌린 거 아니에요. 내 피땀으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직접 산 내 물건이라고요. 수연이 가방 안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진호의 회사가 발행한 최종 부도 통지서와 채권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왜 내 가방에서 나와? 이게 대체 뭐야? 당신 회사 빚 내가 싹 다 사들였어. 이제 당신은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 70억을 빌려 쓴 채무자라고. 알아들어? 동창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서류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채린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감히 내까짓게 우리 오빠를 망가뜨려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수연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거구의 경호원들이 채린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채린은 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졌고 비싼 실크 치마가 찌익 소리를 내며 찢어졌습니다. 동창들이 그 꼴을 보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진호가 준비했던 수연의 비하 영상 대신 채린이 웬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나누는 미래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채린아, 진호 그 바보 멍청이 언제까지 속일 거야? 화면 속 채린이 남자와 입을 맞추며 콧노래를 섞어 말했습니다. 아이, 조금만 참아 자기야. 그 인간 등쳐먹을 거 아직 남았단 말이야. 돈 다 뜯어내면 바로 쓰레기통에 쳐넣고 당신한테 갈게. 이어서 채린이 어린 아이들을 창고에 가두고 짐승처럼 대하는 녹음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야, 안 닥쳐? 시끄러워 죽겠네. 울면 오늘 저녁도 물만 마실 줄 알아.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찰싹거리는 매질 소리가 들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채린을 향한 야유와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사람이냐? 짐승도 저러진 않겠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구더기가 끓는 여자였네.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그들의 처참한 파멸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진호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이수연 저 독한 년이 다 가짜로 만든 거라고. 믿지 마. 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박진호 씨가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며 팔아치우려 했던 문중선산과 집, 그거 사들인 투자법인 주인이 바로 저 이수연입니다. 동창들이 비명을 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의 서슬 퍼런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박진호, 당신은 자식들 학원비까지 빼돌려 저 여자 피부 관리비랑 명품 가방 사는데 갖다 바친 파렴치한이야. 여기 당신들이 공모해서 내 아이들 학대한 내역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뽑아왔으니까 변명할 생각 마. 스크린에는 채린이 수연이 보낸 양육비로 백화점을 휩쓸고 다닌 영수증 내역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진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땅 내놔. 내 집 돌려내라고. 이 나쁜 년아. 수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진호의 면상에 던지듯 보여줬습니다. 법대로 돈 다 주고 산 거야.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따져. 아, 그 전에 당신 사문서 위조랑 횡령죄로 감옥부터 가야겠지만 말이야. 동창들은 이제 수연을 여왕 모시듯 우러러보며 진호에게 침을 뱉듯 외면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장하다. 저런 쓰레기들은 당해도 싸. 박진호, 너는 인간도 아니다. 친구라고 부르기도 창피해. 진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테이블을 뒤엎고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채린이 기어와 수연의 구두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수연이 채린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내 아이들 눈에서 흘리게 한 눈물, 이제 법의 심판으로 피눈물 되게 해줄게. 경찰차 올 시간이니까 화장이나 고쳐두렴. 수연은 등을 돌려 우아하게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동창회 직후 수연은 대기하던 변호사들과 함께 진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곧바로 명도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점례가 안방에서 버티다 압류 딱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내 살림에 딱지를 붙여. 이거 내 아들 집이야, 이놈들아.
수연이 한때 자신이 맨발로 쫓겨났던 그 대문 앞에서 점례와 마주 섰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어머니. 아니, 이제 남이니까 박점례 씨라고 불러야 하나?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 이년아, 나 내 시어머니야. 어디서 눈을 부라려. 집행관들이 점례의 팔을 끼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점례는 대문 밖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발악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나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수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진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구자까지 낱낱이 파악해 압류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신탁 자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진호는 하루아침에 집, 차, 명예를 잃고 알거지가 되어 채린에게 매달렸습니다. 채린아, 우리 일단 여간방이라도 잡고 견뎌보자.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올게. 채린이 진호의 손을 획 뿌리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나 민채린이야. 거지랑 내가 왜 살아?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해. 재수없게 정말. 채린은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떠나버렸고 진호는 비 내리는 길거리에서 혼자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꿈일 거야. 내가 왜 이런 꼴이 된 거야.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되찾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린이 쓰던 더러운 물건들을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묵은 하늘 태워버렸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응, 민준아.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새 아이랑 엄마 떼어놓지 못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옥순 할머니가 양손 가득 고기 반찬을 해들고 찾아왔습니다. 야, 이 강아지들아, 그동안 쫄쫄 굶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자, 갈비찜이랑 불고기 해왔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옥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이제야 우리 수연이가 애미 노릇 제대로 하네. 속이 다 시원하다. 수연의 이름은 동창회의 화끈한 폭로전 덕분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반찬 브랜드는 주문이 폭주해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한 회장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대단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자, 이제 좁은 한국 말고 세계로 나가보지 않겠나? 회장님 믿어주신 만큼 전 세계 식탁에 우리 반찬 올리겠습니다. 한 회장과 수연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엄마만 믿어. 2번 다시 눈물 흘리게 안 해. 아이들이 꿈속에서도 행복한지 배시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승리의 달빛이 수연의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에 당당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연 수고했어. 이제 진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자. 수연이 자신의 식품 브랜드를 대한민국이 다 아는 종합식품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연일 텔레비전만 틀면 수연의 성공 이야기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저녁 뉴스에 수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자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때 이혼과 파산으로 절망의 끝에 섰던 이수연 대표가 이제는 식품업계의 신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들어 폴짝폴짝 뛰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 나온다. 엄마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연예인보다 훨씬 더 예뻐. 수연이 아이들을 양팔 가득 안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유,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엄마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저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수연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일 때 손을 잡아준 시장 상인들을 모두 초대해 대궐 같은 식당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새 옷을 차려입고 모여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수연의 어깨를 팍팍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수연, 너 정말 장하다, 장해.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봤지. 내 밑에서 설거지하던 그 악바리가 언제 이렇게 출세를 했어. 다 사장님. 아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안 거두어 주셨으면 저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애끼, 이년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네가 독하게 버텨서 내 팔자 네가 고친 거지. 자자, 다들 술잔 드쇼. 우리 수연이 대박 났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수연 최고를 외쳤고 연회장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도 이제는 구김살 하나 없이 밝아졌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들고 온 민준이가 수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경영인 될 거예요. 어머, 우리 민준이 정말 최고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지혜도 그림 대회에서 받아온 커다란 상장을 펼쳐 보였고 막내 지우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천재라고 칭찬했다며 엉덩이 춤을 췄습니다. 수연은 주말마다 옥순 할머니와 한 회장을 전원주택으로 모셔 정성껏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회장이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자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수연 씨. 밖에서는 회장 소리 들어도 나는 이렇게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고기 굽는 게 제일 행복해. 옥순 할머니도 아이들에게 수박을 깎아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냐, 너희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보물 같은 엄마를 뒀으니 말이야. 이 애미 고생시킨 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지만 너희들 웃는 거 보니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한편 진호와 점례는 곰팡이 핀 월세방에서 돈을 구할 궁리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진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진호야. 수연이가 돈을 그렇게 벌었다며? 그년이 애들이라면 껌뻑 죽잖아. 그걸 이용해야지. 무슨 수로요? 그 여편네. 이제 내 얼굴도 안 보려고 할 텐데. 이놈아, 이럴 땐 부모 목숨을 팔아야지. 내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죽기 전에 손주들 한번 보고 제사 지내고 싶다는데 지가 안 오고 배기겠어? 점례는 당장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파들파들 떨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나다. 이 애미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 암이란다, 암. 내 죽기 전에 우리 손주들 밥 한 끼 해 먹이고 조상님 제사 한번 같이 지내는 게 소원이다. 제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수연은 전화를 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돈을 노리고 꾸미는 연극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문중 어른들 앞에서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번 제삿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점례는 전화를 끊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환호했습니다. 됐다, 진호야. 수연이 온단다. 이번에 오면 아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몇 척은 뜯어내자고. 드디어 제삿날 당일 수연은 비서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빛깔의 최고급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수연의 모습은 왕비처럼 고귀했습니다. 점례가 수연이 큰 돈을 들고 올 줄 알고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수연아, 어서 오너라. 예, 그런데
내 손에 든 건 뭐니? 봉투라도 가져온 거야? 어머니, 오늘은 조상님 모시는 제삿날이잖아요. 제가 제사상 제대로 받으리려고 왔습니다. 수연은 빈손인 것을 확인하고 실망한 점례를 밀치고 들어가 제사상부터 훑어봤습니다. 어머나, 제사상이 왜 이리 초라해요? 조상님들께서 노하시겠어요. 박진호 씨, 명색이 종손이라는 사람이 집안 단속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이 수연의 당당한 풍채와 뉴스에서 보던 위엄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중 큰아버지가 진호의 등짝을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왜 내쫓았어? 수연이가 우리 문중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데 너는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놔? 큰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사가 시작되자 수연은 절을 올리는 대신 문중 어른들 앞에 빳빳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호 씨가 조상님들의 피땀이 어린 문중 땅과 선산을, 도박빚과 사업 실패를 감추려고 몰래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감히 조상님 땅을 팔아먹어? 이 천하의 불효자놈 같으니라고.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선산을 미리 매입해서 지켜냈습니다. 다만 이런 파렴치한 자를 계속 우리 문중에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제명을 건의합니다. 분노한 문중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진호를 호적에서 파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나가. 박진호는 오늘부터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다. 점례 너도 마찬가지야. 집안 망친 년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 진호가 눈이 뒤집혀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내 가문을 망쳐?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이 미리 신고해둔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진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호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호가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점례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연은 아수라장이 된 집 한복판에서 점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암이라고 하셨죠? 그 거짓말처럼 이제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제 아이들 굶겼던 것처럼 평생 배고픔이 뭔지 느끼며 사세요. 수연은 미리 준비한 명도 집행권을 행사해 점례를 그 집에서 즉시 쫓아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역시 수연이가 우리 집안 살린 은인이라며 수연의 손을 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은 당당하게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수의 정점에서 느낀 시원섭섭함을 달래려 수연은 옥순 할머니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자 비로소 과거의 사슬이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수연의 앞에 앉아 깍두기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다 털어버리니까 시원하지? 네, 할머니.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의 진정성 있는 경영 이야기는 청와대에까지 전달되어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모든 여성의 희망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엄마를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엄마 사랑해요.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수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얘들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만 살자. 수연의 성공 가도에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던 경쟁업체 사장 김태수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건으로 번호를 가린 죄수복 차림의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전화기를 들고 마주했습니다. 진호야, 나 김태수다. 너 꼴이 그게 뭐냐? 뒤통수 맞고 여기서 콩밥이나 먹고 있고. 태수 형? 형이 여긴 어떡해. 그 독한 년 이수연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어요. 형,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요. 김태수가 이를 갈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지금 그년 때문에 부도나게 생겼어. 시장 바닥을 싹 쓸어가고 있단 말이야. 야, 박진호. 너 수연이 공장 사정 훤히 알지? 나랑 손잡고 그년 아주 숨통을 끊어버리자고. 진호의 눈에 살벌한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좋아요. 내가 공장 구조랑 직원들 약점 다 알려줄게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리세요. 김태수의 지시를 받은 괴한들이 깊은 밤 수연의 식품 공장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유통기한 지난 썩은 원료를 제품 솥에 들이붓고는 마치 수연이 시킨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불길처럼 터졌습니다. 충격. 수연 식품 반찬에서 구더기 발견. 성공의 눈먼 수연 그룹. 국민들에게 썩은 쓰레기를 먹였다. 순식간에 악성 루머가 퍼지자 분노한 소비자들이 수연의 회사 앞으로 몰려와 달걀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기꾼 이수연은 당장 나와라. 우리 애들한테 독을 먹인 거냐? 겉만 번지르르한 살인마. 당장 폐업하고 감옥으로 꺼져라. 수연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위대가 달려들었고 경호원들이 몸으로 막아내며 겨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의 아수라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저분한 수까지 쓰는구나. 박진호, 당신 정말 갈 때까지 갔네. 설상가상으로 막내딸 지우가 학교 길에 검은 차에 쫓겨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수연의 품에 안겨 사들사들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지우야, 같이 가자고 막 따라왔어요.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수연은 자식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24시간 철통 경호를 붙였지만 아이들은 이제 대문 밖 나가는 것조차 사시나무 떨듯 무서워했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애들이 엄마더러 사람 죽이는 독약 장수라고 손가락질해요. 나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요. 자식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소리에 수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옥순 할머니의 국밥집에도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기들을 박살내며 할머니를 위협했습니다. 할멈, 죽고 싶지 않으면 이수연이랑 당장 인연 끊어. 안 그러면 이 가게 확 불 질러버릴 테니까. 옥순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몽둥이를 휘두르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연이 하얗게 질려 병실로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옥순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아, 울지 마라. 원래 적들이 발톱을 드러낼 때가 가장 잡기 쉬운 법이야. 지금 저놈들이 급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에 숨통을 끊어버려. 알았어? 그때 진호가 보낸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비열하게 웃으며 협상안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연 대표님, 박진호 씨 제안입니다. 애들 양육권 깨끗이 포기하고 회사 지분 절반만 넘기세요. 그럼 이 소동, 마술처럼 싹 없애주겠답니다. 어때요?
자식은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서 전해. 내 자식 건드린 데가 당신들 목숨으로도 부족할 거라고. 협상은 없어. 지옥 갈 준비나 해. 수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한 회장의 보안팀과 공조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CCTV 사각지대까지 싹 다 훑으세요. 매수된 쥐새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호에게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준 내부 직원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자금이 바닥나 부도 직전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려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와 김태수는 제 꾀에 속아 신이 났습니다. 됐다. 이수연이 이제 끝장이야. 지금 주식 헐값일 때 다 사들여서 회사 통째로 먹어버리자고. 그들이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사이 요양원에서 탈출한 점례가 수연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언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저 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밥도 안 주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요. 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수연은 아이들을 꼭 껴안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지우야. 엄마 믿지? 내일이면 이 무서운 일들 다 끝날 거야.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게. 수연은 이미 공장 직원의 자백 녹취록과 진호가 감옥에서 지시한 비밀 메시지를 모두 복구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정부 위생 점검을 유도하자 수연은 오히려 먼저 문을 열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낱낱이 조사해 주십시오. 수연의 당당한 태도에 소비자들도 혹시 함정 아니야? 라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진호는 마지막 범죄로 아이들을 학교 옥상으로 유인해 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미리 가방에 심어둔 보안장치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덮쳐. 잠복해 있던 경호팀과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현장에서 도망치려던 진호의 수하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습니다. 수연은 겁에 질린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 서늘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박진호, 민채린, 김태수, 내일 아침 당신들의 화려한 파티는 끝날 거야. 수연은 대규모 긴급 기자회견을 예약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수연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가 마치 수연의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번쩍였습니다.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와 제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추악한 음모의 진실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수연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공장 내부 CCTV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야심한 밤 쥐새끼처럼 침입한 괴한들이 이물질을 솥에 들이붓고 사진을 찍는 추잡한 장면이 전 국민의 안방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작된 공포의 실체입니다. 저희 공장은 단 한 번도 양심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야, 확실하게 벌레 집어넣어. 이수연 그년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장시켜야 돼. 알았어? 현장은 충격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수연의 서슬 퍼런 일갈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전남편 박진호와 비양심적인 경쟁업체 김태수 사장이
공모한 추악한 범죄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정정 보도를 내보내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연식품 조작 사건, 전 남편의 파렴치한 자작극이라는 제목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국민들은 수연 대표 힘내라 며 전국적인 구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수연은 곧바로 경쟁업체 사장 김태수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김태수에게 3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수가 재판장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30억을 무슨 수로 갚아? 이수연, 이 독한 년아. 나를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구나. 김태수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호가 사방에 끌어다 쓴 사채 채권을 한 회장을 통해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제 진호의 목숨줄은 수연의 손가락 하나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나 갈 곳이 없어진 진호가 수연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사채 빚만은 좀 봐주라. 나 사채업자들한테 잡히면 정말 죽어. 한 번만 살려줘. 진호가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구걸했지만 수연은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인터폰 너머로 수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진호 씨, 당신이 내 아이들을 가뒀던 그 좁고 추운 창고 기억나? 당신은 이제 평생 그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조상님들 볼 낯 없는 당신, 내 손으로 심판해 줄게. 진호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쇠고랑을 찾고 보석의 여지도 없는 중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내연녀 채린 역시 진호의 비자금을 챙겨 튀려다 수연이 미리 심어둔 정보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 이거 내 돈이야. 오빠가 놔준 거라고. 법정에서 오열하며 발악했지만 채린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징역형이었습니다. 한편 수연의 집 앞에서 시위하며 망신을 주던 점례도 업무방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연은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점례를 면회실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살고 싶으시죠? 그럼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하세요. 그럼 감옥행은 면하게 해드리죠. 점례는 당장 살고 보자는 심보로 카메라 앞에 앉아 울고불고 자백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며느리 밥도 굶기고 짐승처럼 때렸어요. 내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도와주고 애들까지 구박했습니다. 내가 천벌 받을 년입니다. 점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연은 약속대로 감옥 대신 점례를 시골 구석에 이름 없는 무료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점례가 비참한 몰골로 요양원 버스에 실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보내. 나 무서워, 수연아. 수연은 요양원 원장에게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원장님, 이 노인네한테는 나라에서 나오는 최소생계지원비 외에는 일절 혜택 주지 마세요. 본인이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고통이 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하니까요. 위기를 극복한 수연의 브랜드는 국민 반찬으로 등극하며 백화점 매장이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수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을 괴롭혔던 학부모들을 일일이 찾아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제 아이 가슴에 멍들게 한 대가 어떻게 치르실 건가요? 당신들도 자식 키우는 부모 아닙니까? 학부모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준이가 파도를 보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도 안 무서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세니까. 병상에서 일어난 옥순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고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냐? 이제야 우리 수연이가 진짜 호랑이가 됐구나. 저승사자도 너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수연은 옥순 할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시기로 약속하고 한 회장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수연재단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은 교도소에 있는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창백해진 진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지내? 나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돼? 수연이 차갑게 입술을 뗐습니다. 꿈도 꾸지 마. 아이들은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아. 내 아이들 인생에 당신 같은 오점은 필요 없거든. 평생 거기서 썩으며 반성이나 해. 진호가 울부짖으며 유리창을 쳤지만 수연은 미련 없이 뒤돌아 나왔습니다. 수연은 진호가 갈취했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되찾아 조상님들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수연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빛나는 신사옥 앞에서 활짝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거죠? 응, 이제 누구도 우리 행복 못 뺏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수연이 푸른 하늘을 보며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지옥의 문이 닫히고 찬란한 꽃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수연의 식품 그룹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우리 손맛을 전파하는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수연은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경영인이 되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전광판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 수연그룹, 전 세계의 식탁을 책임집니다. 화려한 광고 속 수연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매년 조강지처 재취업 프로젝트를 열어 과거 자신처럼 아이를 뺏기거나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강연대 앞에 선 수연이 참가자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 반드시 해 뜰 날은 옵니다. 참가 여성들이 수연의 진심 어린 격려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는 늠름하게 자라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는 수연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께서 피눈물로 일구신 이 회사의 가치,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둘째 지혜는 예술가로 대성공을 거두어 화려한 개인전을 열었고 막내 지우는 의대에 진학해 아동심리 전문의를 꿈꾸는 따뜻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수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지우처럼 마음 아픈 아이들 다 고쳐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켜준 이 소중한 인생, 남을 위해 쓸게요. 수연은 지우를 품에 꼭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수연에게 외모 가꾸기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는 모든 여성의 동경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옥순 할머니는 수연이 마련해준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여왕님처럼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할머니는 여전히 큼직한 솥에 음식을 한가득 했습니다. 야, 이 똥강아지들아. 할미 왔다.
오늘 너희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잔뜩 했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할머니 최고. 역시 할머니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한 회장은 수연을 정식 양녀로 입양해 든든한 친정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아버지 하며 한 회장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한 회장은 껄껄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반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진호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도심 전광판에 나오는 수연의 성공 인터뷰를 본 진호는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버리다니. 내가 미쳤었지. 지금 저 곁에 있는 게 나였어야 했는데. 진호가 비참한 마음에 수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수연의 철저한 보안망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평생을 후회와 가난 속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점례는 치매가 심해져 매일같이 수연의 이름만 부르며 벽을 긁었습니다. 밥 좀 줘,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배고파서 죽겠어, 수연아. 지우야, 민준아.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면회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무심하게 내려놓은 물 한 잔이 그녀가 받는 대접의 전부였습니다. 내연녀 체리는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다시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추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체리는 감옥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얼굴이 왜 이래. 박진호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수연은 매년 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금을 기탁하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국밥 한 그릇을 내준 그 따뜻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예전 그 눈물 젖은 단칸방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지우야. 엄마가 여기서 너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단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강인함을 가슴에 새기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처절했던 인생 기록인 자서전 지옥에서 핀 꽃을 출간했고 그 인쇄 전액을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생신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연은 그 중심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해요. 오냐, 수연아.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내 인생도 참 눈부시게 빛났다. 고맙다, 수연아. 수연에게도 새로운 좋은 인연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식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의 저택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수연이 견뎌온 모진 세월을 위로하듯 온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에 당당한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수연아. 정말 잘 버텼어. 이제 마음껏 행복해지렴. 수연은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를 이제 웃으며 떠나보냈습니다. 새 아이가 정원에서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 위로 황금빛 노을이 찬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수연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성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90kg의 뚱뚱한 몸으로 쫓겨났던 여자가 30kg 감량과 함께 인생 역전을 이뤄낸 감동적인 복수 드라마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처럼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되찾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모든 어머니들,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악은 결국 망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